왜요? 허리가 아파서. 이런. 그렇구나.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더 뜨겁게. 거기에 내가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졸고 있지 않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여기 또 더 있어요. 허리 의자 하나 더 있어요. 네, 가져가셔서. 자, 네네, 쌤. 저는 3시 반에 마칩니다, 쌤. 네. 네, 일단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시간 확인해 받아요. 자, 여러분 음료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원래 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와도 이제 듣는 사람들이랑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를 조금 조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산이 되면 저도 여러분 어차피 1시간 반 클라라 세워놓고 강의를 들을 거면 양질의 강의를 듣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만나요. 바빠 죽겠는데 나도 지금 애 키우고 사역하느라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1시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일반 기독교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의 돌파와 다음 세대에 진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잠깐만요. 우리 멀티 좀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소리가 영 이거 EQ 여기 잡힐 수 있게 눌러봐 주실래요? 네네. 오케이, 땡큐.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폰트가 어디로 들어? 내가 밑에가 많거든요. 좋습니다. 예스 갈라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 베이스를 좀 더 깔아볼까요? 예스, 땡큐. 좋습니다. 좀 아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 아니죠? 뭐죠? 자녀 양육과 학습입니다. 자녀 양육과 학습.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이 저기 지금 당 충전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 아마 아직 애를 낳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미혼인데 듣는 이 특권을 가진 자 도화지에 그림 다 그려놓고 다시 지워야 되는 거 말고 하얀 도화지 들고 있는 남자 자 우리 영민쌤 제목이 뭐냐면 자녀 양육과 학습이에요. 이거 아니야. 자녀 양육과 학습 자 어떤 강의 내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너무 포괄적이다. 틀리지 않으려고 저 지혜로운 남자 같으니라고. 원래 틀리지 않으려면 포괄적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웬만한 질문들은 대답을 뭐 하면 돼요? 예수님 하면 이제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여기는 진짜 어머니 같으신데. 그렇죠? 어머니. 그쵸. 애들도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읽는 육아서에 보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래.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나도 다 받기 싫은데 애들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아이가 막 또록또록 대답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쵸. 자신감 있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게 질문하면 어때요? 어머 저분은 오늘 왜 저런데 진짜 왜 나한테 그런데 내가 앞에 앉은 게 잘못이야 진짜 뒤에 원래 앉고 있었는데 자리 옮기라 그래서 앞으로 옮겼더만 또 질문을 하고 왜 그런데 어, 여러분 제가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제가 준비했으니까 정답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왜 묻는 거예요? 틀리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 양육과 학습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몰라서 배우러 왔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해서 자 우리 자녀 양육과 학습 파트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지금 홈스쿨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홈스쿨.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리시고요.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대한민국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엄마 아빠입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야, 안 든 사람 분명 있었는데 뭐지 이거는? 주님만 아십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파트가 제목이 뭐라고요? 아, 맞아요. 목소리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잠이 깨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점점 입신 들어가셔요. 다 심각해지니까. 오후 수업은 그래서 항상 핸디캡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자녀 양육과 학습인데요. 아까 오전 시간에 자녀 양육과 신앙 전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얘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맥락 안에서, 그러나가 아닌데 왜 갑자기 접속사가 그러나가 나오지? 그래서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자, 어쨌든 이어지는 자녀 양육과 학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은 학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데 실제 학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고 임팩트 있게 1시간 반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1시간 만에 끝낼 거고요. 30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바짝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있게 가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정의할 때 과연 교육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정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정의가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교육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education. 아우, 좋은 정보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이란 뭘까요? 가르치는 거. 그렇죠. 사실은 교자가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 또 뭘까요? 이끌어내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것을 뭔가 이끌어내는 것. 좋아. 이끌어내는 것. 또 뭘까요? 행동이 더해지는 것. 너무 중요하죠. 머리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손과 발이 너무 작아. 머리만 크면 어때요? 머리 무거워서 넘어져요. 그래서 계속 자빠져요. 머리가 너무 크니까. 저희 그 마이클 송사님 다섯째랑 저희 셋째랑 나이가 같아요. 2월생, 8월생인데 둘 다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저희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냥 평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다사를 하면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오니까 이 아이들이 크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와우! 작지 않구나. 이들이 결코 작지 않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근데 저 둘의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앉혀놓으면 넘어갔었거든요. 앉혀놓으면 넘어가. 왜 넘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얘기해요. 누가 밀었어? 이러면은 아무도 밀지 않았어. 서로 되게 사이 좋아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꽁장꽁장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둘이 밀지 않는데 둘이 같이 넘어가서 왜 넘어갈까 생각해볼 때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면 넘어가. 머리가 크면. 그렇죠? 자,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교육이라는 것을 질문받았어요. 제자가 교육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게 가르치고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은 싫어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가 되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은 전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는 형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있는 36개월 미만의 멋진 저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들이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때리는 것부터 하고 꼬집는 것부터 시작하고 애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은 그렇게 잘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홀딱 벗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찍었던 동영상을 어떤 선교사님이 야 이거 필승이다 이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얼굴 하나 안 바뀌고 뭐라는 줄 알아요? 걔 저희 사촌 동생이에요. 저랑 많이 닮았죠. 사촌 동생이 없어요. 사촌이 없다고요. 그런데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저랑 많이 닮은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없던 사촌 동생이 언제 생겼지?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때리는 것.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고 옳은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이라면은 right이죠. 그렇죠?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의 하면 뭐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하면 뭘까요? 이게 의. 하나님으로부터 the righteousness from God 이렇게 나와요. 어디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18절인가요? 제가 장절 잘 못 외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가 이렇게 할 때 그 의가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오르는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교육이다. 전제는 무엇일까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인이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전제로 가지고 가는 건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이 아이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끊임없이 실망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러지? 어머 얘 왜 이래? 어머 왜 이러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지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보내는 시그널, 자 시그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복도에서, 오늘 아침인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복도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한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복도에는 장난감이 없다가 장난감이 등장하게 된 거죠. 하얀색 빠방이. 하얀색 빠방이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있던 세 아이들의 관계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빠방이 하나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은 쟁탈전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 친구가 타고 있는데 다른 한 친구가 콱 밀면서 이제 내가 탈 거야 라고 말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셋 다 말을 못했거든요.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탈 거야 이러는 것 같은데 으아 이러니까 얘는 옆으로 밀려가고 아야 막 이러고 이제 얘는 막 그거 타겠다 그러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그런데 한 친구가 딱 밀려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픽션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 실제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얘를 빡 때리는 거예요. 얘가 밀려났어요. 근데 이 밀려난 친구가 이러면서 이렇게 빵 때렸어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이 엄마, 이 때린 아이의 엄마가 보면 어때요? 깜짝 놀래죠. 어쨌든 뭐예요? 남의 애를 때렸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애들 욕 많이 먹는데 남의 애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어머 넌 괜찮니? 이거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나눠서 가져야지. 같이 타야지. 우리 옳은 말만 계속 내뱉어지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그널을 보냅니다. 엄마 아빠한테 시그널을 보내요. 자, 이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셔보세요. 이 상황을 잘 기억하고 제가 한 가지를 추가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하루는 애 셋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셋이에요. 8살, 6살, 3살 이렇게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요. 전쟁이겠죠.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막 펼쳐지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그냥 찬양인도만 하고 설교만 했으면 좋겠대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찬양인도 한 그분이 저희 남편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뒤에 가서 서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니 저 찬양인도 하는 청년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전에도 한 그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찬양인도 하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내 남편이야. 옛날에 연애할 때도 저희 아는 선배가 지나가는데 남자친구야? 네. 그러니까 연계 잡았네. 나보다 2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런. 그래서 어제도 막 이렇게 묻길래 애가 셋이에요. 39. 이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머 진짜요?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인 줄 아셨어요? 멀리서 보셔서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나이가 다 있어요. 화면이 되게 좋아요. 저희가 3층 화면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젊게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 셋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끝나야 나에게는 잠시만이라도 그 여유로운 시간, 정말 피곤하지만 잘 수 없는 그 시간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가 막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지금 아직도 분유를 먹어요. 젖병을 씻어야 되거든요. 참 귀찮잖아요. 그래서 젖병을 최대한 빨리 씻으려고 봤더니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부터 해야 돼. 그래서 설거지를 진짜 빛의 속도로 바바다다다다닥 막 진짜 열심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레고를 멋지게 만들고는 엄마 애들은 한 번 부르지 않아요. 엄마 대답할 때까지 불러요. 엄마 왜? 이랬더니 엄마 이거 레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집이고요 성이고요 막 설명하는데 제가 그래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 쳐다봐야죠. 그래.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하니까 엄마 또 쳐다봐야죠. 엄마 여기는 어딘 줄 알아요? 어딜까? 엄마 제가 말할 때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구나. 거기가 어딜까? 이러고 돌아니까 어느 순간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조용해서 그냥 설거지 끝내고 이제 젖병을 빛의 속도로 끝내고 그 다음 이제 잘 놀고 있는 둘을 건들겠어요? 아니면 얘부터 씻어야 돼요? 얘부터 씻어야죠. 말 통하는 애부터. 그래서 얘한테 필승아 일어나서 이제 씻자 했는데 이 친구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다음에 레고를 확 던지더라고요. 버릇없게. 그래서 제가 필승이 엄마가 얘기하면 내라고 해야지.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지금 이 아이가 이 물건을 던진 건 어떤 시그널을 보낸 걸까요? 내가 엄마 말 듣기 싫으니까 반항하는 거거든요. 엄마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라고 던진 걸까요? 아니면 아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내 말 잘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엄마는 엄마 말을 계속 들으라 그래. 나 속상해요. 나 서운해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나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시그널.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예의 그리고 행동 태도의 시그널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그 아이가 속에서 지금 나에게 보내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머니 일어나더니 갑자기 어머니 사실은 제가 아까 어머니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머니 일에 많이 집중하시다가 갑자기 어머니 하실 일이 생기니까 저한테는 오셔서 대답을 하라 그러고 씻으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언제 가능해요? 성인도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성인도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벽 빡 쳐버리고 막 화가 나면 소리 빡 질러버리고 그렇게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길 기대해요. 아이가 실제로 보내고 있는 시그널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보내는 시그널도 어떨까요?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저한테 그걸 나한테 어쨌든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물건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을 교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먼저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본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외형에 대한 교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형의 교정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기분 나빠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마이크 던지고 나가면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제가 욕먹어요.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배워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본질의 시그널이 아니라 실제 외형에 많이 포커싱 맞추어져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과 훈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아예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애기들의 소통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방금도 엄청 울어요. 봤더니 여기가 시뻘겋게 돼 있고 이렇게 성도는 하늘이의 장난감을 이렇게 입고 성도 얼굴은 여기가 시뻘겋게 이렇게 돼 있고 하늘은 옆에서 이렇게 있어. 상황이 대충 예상이 돼요. 하늘이 장난감을 성도가 뺏었고 뺏는 과정 가운데 여기를 쳤다. 근데 그 모든 대화를 뭘로 했어? 얘네는 한데 난 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자, 그게 사실은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 마땅히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땅히 싫어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낸다?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을 교육해야 돼요. 아까 이제 예화로 돌아갑시다. 자, 복도에서 만나서 누구는 누구를 때렸어요. 그 때린 엄마가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럼 뭐부터 교정해요? 그렇죠. 때리지 마.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서운해, 속상해, 억울해, 엄마 내 마음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교정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알겠거든요.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게 있었어 라는 거 없이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지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변명이 나옵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요. 네가 내 마음 아니? 내 상황을 알아? 너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같이 안 했겠어? 라는 말로 하진 못하지만 아이들이 모든 표정으로 다 사과해야지 미안하다 안아주고 사랑해 미안해 여러분 집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시그널을 우리가 우선 교육에 뭐부터 돼야 될까요? 그 당시에 때리면 안 돼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번에 기회가 또 와요. 그런데 그때 꼭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전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not A but B라는 영어 구문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여기까지 합니다. 때리지 마. 안 돼.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너도 아파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너도 아픈 거야 하면서 안 돼까지 가르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상황에서 애기한테 뭘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사과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사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데 밀었다고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데 밀었어. 근데 장난감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홈스쿨을 가기 시작한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낼 때는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랑 지낼 때는 어른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모든 걸 배려하죠. 근데 또래 똑같은 애들 모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뒤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나고 울고 막 물어뜯고 난리예요. 자, 소극적인 이런 형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아이는 자, 누가 물건을 뺐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성격은 좀 키우기도 낫고 사회생활하기도 낫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 뺐으면 때려버리는 애들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먼저 빠른 친구가 있어요. 자,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내 물건을 뺏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때리는 거였어요. 둘 다 시그널은 똑같은데 훈계는 달라요. 우는 아이는 달래줍니다. 그런데 때리는 아이는 혼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사실은 폭력성이 커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해요. 우는 아이는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아이가 유약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둘 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 때리는 것과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함부로 뺏어갈 때, 내가 지금 뭔가를 뺏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울지 마 또는 달래준다든지 때리지 마 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태승아 나가면 네 장난감을 첫 번째는 가지고 안 나가는 게 좋아. 다른 친구들이 겁내 갖고 싶을 거야.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놀다가 뺏을 수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진짜 그랬었어요. 그렇지.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단다. 지금 어른인 나도 그래.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했냐면 자, 뺏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처음 1단계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그거 내 거야 라고 꼭 얘기해. 근데 대다수는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거기에서 돌려주면 굉장히 땡큐란다.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가 4살인가 5살이었어요.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어른을 찾아가. 가장 어른이고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 형아 있으면 상황을 얘기했죠. 저게 내 장난감인데 저 친구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때리거나 울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언제요? 아주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뭡니까? 모든 상황들은 이제 배움의 현장이에요. 한 친구가 여기 이사 오자마자 저 언덕에 얼마나 멋진 산책길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멋진 산책길 예수동산 앞에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 피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적하고 공기 좋고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예수동산 뒤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러고 팔 벌리고 계시거든요. 그 뒤편에서 담배를 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담배 핀 거에 주목해요. 어디서 났는지, 담배 언제 폈는지, 누구랑 폈는지 담배. 근데 제가 딱 안 쳐다놓고 얘기했어요. 넌 18살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2년이나 훈련을 받았네. 선생님들도 너를 리더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멋진 친구인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담배 폈어? 너가 그냥 담배 피진 않았을 거야. 뭔가 있었겠지. 어떤 마음에 뭔가 있었겠지. 왜 그랬어? 갑자기 18살 된 키가 180이 넘는 등치 큰 남자애가 울었어. 하여튼 4살이나 14살이나 뭐 24살이나 우는 건 똑같은 것 같아. 또 이렇게 막 목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막 확 울어요. 그래서 한참을 좀 뒀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냥 딱 들어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근데 IM이 싫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학교 다니는 거 좋대요. 그런데 매일 똑같이 일상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너무 답답했대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엄마한테 한들 아빠한테 한들 선생님들한테 한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담배를 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봐봐, 너는 이런 문제를 만났어. 그치?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이렇게 했어. 자, 문제가 해결됐니? 아니면 문제가 2개가 됐니? 문제가 2개가 됐대요. 답답한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담배를 피는 바람에 엄마 아빠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사실은 신뢰를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가 어떤 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너는 선택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할 거야. 근데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됐어? 아니면 문제가 더블링 됐어? 문제가 더블링 됐대. 그럼 그 선택은 잘못된 거네. 만약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일단 첫 번째로 딱 얘기한 거에서 담배는 다시 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피면 죽여버릴 거니까. 두 번 피면은 콧구멍에다 담배 5개씩 넣어가지고 내가 불 태워버릴 거야. 이래서 이 친구가 막 빵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웃길래. 나는 너를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다 모든 결정의 죄성이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좀 불편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느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을 인위라고 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신위라고 해. 인위는 항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난리야. 그 역사는 나중에 너가 역사 수업할 때 세계사 할 때 열심히 배울 거야. 인간의 결정은 항상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아. 그래서 the answer is the Jesus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해보자. 여러분 보세요. 담배를 폈어요. 어떤 친구는 그것 때문에 문제로 찍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공동체와 제도 안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를 하나 배워요.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홈스쿨에서도 실제로 기독교 교육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 교육 안에서도 동일하게 담배 처벌만 끝나고 해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어느 기관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교육자가 어떠한 신앙적 관점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 책 몇 권이 아니라고요. 그 책 몇 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육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된 우리는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실수는 밝히지 않겠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시는 최두영 집사님은 저희 집에 우는 소리가 밤마다 들리는 걸 자면서 아이고 저 집 또 운다. 어머 혼난다. 한배쌍 막 어머 혼나는구나. 저도 듣거든요. 옆집에서 마이크 선교사님이랑 레베카 쌤. 그래서 그 모든 싸움을 숨기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부부싸움 하신대잖아요. 다 들려 다 들려. 서로 다 들려. 네,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실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라서 실수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는 모든 100%가 다 실수예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문제 행동처럼 보이는 그거 담배 피는 거 문제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들 때리는 거 문제 행동이잖아요. 물건 훔치는 거 문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네거티브 시그널 그 안에 시그널이 있다고요. 이 아이가 내가 뭔가를 되게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없으면 그 아이는 훔쳐버려. 그러면 문제가 더블링 됐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찬스를 얻어요. 아세요? 담배 핀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 상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물론 처벌했어요. 5일간 식당 봉사하느라 죽을 뻔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또 하나를 더 깨달았죠. 아 식당 봉사가 진짜 힘들구나. 그때부터 드보라우 선교사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존경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밥도 다 깨끗이 잘 먹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과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안에 수업 시간 안에 교재 안에 교과목 안에 교육과 학습을 넣으려고 해요. 이 얘기를 꼭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not A, 안 돼까지의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지? 이 아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부모님이 다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도 이걸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편 186편에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거니까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큰일 나요. 뭐합니까? 책을 읽고 연구하고 강의도 듣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고합니다. 그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족해서 아이를 잘 못 키울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못해서 내 아이가 잘못 크지 않을까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주 지저분한 것들 진짜 겉으로는 다 이렇게 말끔한 척, 저도 오늘 말끔한 척 옷 입고 나와가지고 확 이러고 앉아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거짓과 탐욕과 미워함과 분노와 시기와 이게 얼마나 조금만 건들면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말씀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예수 보혈로 씻기시겠대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그것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피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가정에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어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도 저한테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려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참여 안 해요. 애들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드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이 절대 그 가정의 배가 좌초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왜 애들 핑계 대십니까? 애들이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 들으시면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이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교육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교육은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자, 우리가 교육을 한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 많이 포커싱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교육의 주체가 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책을 써야 될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한다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힘든 모든 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난 이렇게 저희가 캠프를 하면은 사실 이건 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이가 캠프를 진짜 힘들어하는 아이가 왔네요. 저 친구가 저희 둘째인데요. 지금 엄마 얼굴 보러 잠깐 온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지금 캠프 적응이 안 돼가지고 6살인데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찾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집으로 돌려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철로역정 했어요? 졸리구나. 밥을 몸으로 먹었구나. 그렇구나. 밥을 팔로 먹었네요. 그쵸? 우리 애들 종종 밥을 배로 먹고 그쵸? 여기서 저기 방석에서 이렇게 코 자요? 낮잠 코 자면 돼. 거기서 앉아있어. 강의 들어. 그래서 자 이거를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두 유형의 부모님 있어요. 한 유형은 힘들어. 근데 엄마도 힘든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거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컴플레인 형태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맞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 상황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제 롯데월드 놀러를 간대요. MK에서. 그런데 가방에다가 요 예쁜 힙색에다가 아몬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몬드랑 막 이런 것들을 챙기고 오이를 좋아해요. 되게 특이하죠. 그 오이에다가 된장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된장을 저한테 봉지에 싸달래요. 근데 롯데월드 가서 된장 찍어 먹을 거냐 오이를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그건 좀 그러니까 아몬드만 들고 가자. 여기서 아몬드만 꽉 챙겨가지고 여기 왔어요. 근데 집으로 10초도 안 돼서 돌아와요. 인상이 이렇게 돼서 엄마 가방 가지고 가지 말래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엄마인 제가 생각해도 이 조그만한 가방은 들고 가도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가지 말라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딱 들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알고 있죠. 이휘재의 그거 아세요? 인생결정 그거 아시죠? 웃는 사람은 이거 나이가 다 드러난다 그죠? 그거 아시죠? 결정했어. A 빠밤 빰빠밤 빰빠밤 이거 B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세요?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서 젊은 척 하지 마세요. 나쁜 분들 진짜 라인 딱 타려고 말이야. 요 정도 영민이 청년 정도 되면 모르는 거 이해하겠는데 딱 봐도 알게 생겼는데 계속 모르는 척하고 계셔. 막 난 그런 거 몰라. 실제로 만약에 그때 자 보세요.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그거 왜 안 되지? 라고 하면 뭐예요?
앞으로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 말에 반론의 여지가 계속 생겨요. 선생님이 틀렸을 수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왜요? 목회자도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요. 실제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진리가 없어져요. 순종의 대상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순종은 뭡니까? 사울의 목숨을 정말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리더십을 인정한 게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너네 리더가 틀릴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으로 만약에 실패한다면 같이 실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다가 선생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야. 가져가지 마. 그랬더니 근데 뭐 막 중얼중얼 얘기해요. 그 말 나도 이해가 돼요. 내가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대신 가면은 다른 관식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랬더니 이러고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런 작은 부모의 태도가 사실은 아이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아이는 그대로 배워요. 그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래서 어떤 육아 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3살에서부터 8살까지는 거짓으로라도 긍정적이고 밝은 척을 해라. 기뻐하는 척을 해라. 왜냐면 아이들은 그 안에 심중까지 파악 못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실제로 부모는 싸운 거 아니었는데 약간 좀 격렬한 토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돼요? 싸웠다. 왜냐면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걸로 아이들은 판단이 되어져요. 그때 막 엄마 마음이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라는 이것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다살 통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친다고요? 할 수 있다. 뭐든 해보자 이거 가르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해보자가 돼야 돼요. 그런 애들은 뭐든 와도 해보자가 되는데 아닌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와야지만 시작이 돼요. 근데 세상 살아보셔 아시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딱 세팅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해서 맞춤형으로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해보자 마인드를 세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3가지 메커니즘이 뭐냐면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입니다. 이거는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된 강의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자기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를 한다는 거는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서 그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요? 명령으로요. 그래서 그것은 순종케 하셔야 돼요. 자, 선택권은 언제 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사과 주스가 있고 녹차 주스가 있어요. 당연히 사과 주스 먹겠는데 어쨌든 이걸 키위 주스라고 해봅시다. 키위 주스랑 사과 주스가 있어요. 자, 뭘 먹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선택권을 주면 돼요. 결과가 뭘 해도 상관없을 때는 선택권을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물이 차가워. 좀 있으면 차가워져. 여기 우리 한다살 오면 그러면 지금 씻어야 돼. 그럴 때는 선택권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씻을래 말래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종케 하시면 돼요. 엄마가 말하는 것은 내 하는 거야.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면 돼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너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의 파이널 골을 선정하는 거. 파이널 골을 선정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의 총량을 항상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빅픽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킬 때에도 오늘 분량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부터 다 해야 될 이만큼 중에서 요걸 아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계속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이널 골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파이널 골을 가지고 뭐 합니까? 플래닝 단계가 넘어가는 거야. 자, 플래닝을 할 때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자기의 용량. 어떤 애들은 1시간 만에 단어를 100개를 외우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1시간 안에 내가 단어를 5개를 외우겠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용량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친구들. 이거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용량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실제로 제가 이걸 계획을 줬을 때 어떤 친구들은 진짜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요. 3시간 동안 이만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 놀 수 있다 했더니 진짜 1시간 만에 그걸 끝내더라고요. 놀고 싶어서.
폭발적인 집중력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파이널 골과 플래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실제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타인과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타인과 함께 자기가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 그거는 수행하면서 충분히 일어나요. 근데 타인과 함께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피드백을 하게 하면 사실은 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안에서 피드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 네 단계를 거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교육자의 역할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주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용량을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봤는데 얘 이만큼 못해. 그러면 야 오늘은 컨디션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자기 용량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아이가 스스로 혼자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끝나면 자기 스스로 시간을 나는 기타 치고 싶다, 나는 책 보고 싶다, 나는 자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통제감이 일어날 수 있게. 내가 스스로 자기 통제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세요. 금식한다고 하면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그렇게 고파요. 근데 너무 바쁘면 우리 한 두 끼씩 훅훅 굶거든요. 뭐냐면 언제든 내가 마음먹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한 끼를 아직 굶지 않았어. 이제 시작할 건데 먹고 싶은 게 생각나요. 떡볶이 먹고 싶다. 갑자기 삼겹살 오늘 점심에 나온 거 돼지 불고기 주여.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통제감을 잃었다 생각될 때. 그래서 여기 삼천리에 선생님들은요 계시는 게 많이 안 답답할 거예요. 왜요? 운전해서 언제든 나갈 수 있죠. 근데 애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나는 운전이 아니라 걸어서 산을 넘어야 돼. 그건 이퀄 무슨 뜻이에요? 못 나가.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초코바이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초코바이 사 먹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유독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근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요 초코바이 얼린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거 반 쪼개서 먹는데 막 마시멜로 좀 더 갖다고 엄청 슬퍼하고 막 웃겨요. 왜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을 때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예요. 시간을 반드시 자기 통제감을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주시고 그 시간 안에 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경영해서 놀던 뭐 하든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유해 환경을 다 제해버렸죠. 이제 시간이 남아요. 애들이 시간이 남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캐치볼밖에 할 게 없어요. 시간이 남아요. 근데 책을 진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뭔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이 있길래 읽는데 다 신앙서적인 거예요. Y 책이고 막 그래서 우리 막 고등학생들이 와서 Y 책 읽고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만화니까. 그래도 그게 만화라 이거야. 애들끼리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리고 수행하고 피드백하는 자기 주도를 학습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학습의 형태는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하냐면 자 독서의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티칭의 형태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티칭의 형태가 아니라 티칭은 1차 독서가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아웃풋 과정인데요. 자 봅시다.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독서? reading. 그렇죠? reading이라고 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reading, writing, 그러면 speaking, listening 단어. 독서를 근데 진짜 맞아요. 독서를 우리는 읽기라고 생각을 하죠. 책을 읽는 것. 독서는 사실은 뭡니까? reading 그리고 뭡니까? thinking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making. 이게 사실은 풀리하게 독서를 한 거예요. 풀리하게 독서를 했다. 자, 어디를 어떻게 해드려야 잘 보일까요? 자, 독서는 사실은 책을 읽는 게 실제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지식이 그만큼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읽었거든요. 진짜 읽었거든요. 여러분 책 많이 읽는다고 사실은 되게 똑똑해지거나 막 아이들이 이해력이 좋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하루에 1시간 읽는다 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3, 2, 1의 비율을 줘요. 시간적 비율을 봐도. 그래서 1시간이면은 30분, 20분, 10분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2, 2, 1로 가다가 그다음 1, 2, 3으로
바꾸는 것을 저희는 독서 클래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문제 해결이라든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할 수 없다면 사실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책을 읽은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우리는 시험 형태가 얼마나 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니를 점검하다 보니까 리딩, 습득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사회생활 진짜 못하는 애들 많죠. 정말 1등급씩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 해결이 아주 미숙한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리딩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리딩과 더불어 그 내용에 대해서 thinking하고 사고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형태를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보다는 저희 슬로우 리딩이든 아니면 SQ3R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그 내용에 연관되어진 질문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그런 thinking 과정에 과선을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라이딩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씁니까? 책 읽고 독후감.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30명을 관리할 때 제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아웃풋 형태가 라이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드라잉을 하기도 하죠.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저희는 메이킹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이킹. 자,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읽고 더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전반적으로 확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에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빅픽처를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빅픽처를 계속 그리는 친구들은 작은 한 사건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계속 작은 것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큰 그림으로 엮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교과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멘토링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러닝 메이트가 되어주는 겁니다. 러닝 메이트가 아니라 러닝 메이트. 제가 지금 발음 별로 안 좋은데 L이 아니라 R이에요. R. 자, 여러분이 마라톤을 뛸 때에도 이게 뛰잖아요. 그러면 러닝 메이트가 있어요. 뭐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갑니다. 한 걸음 더. 막 PT 제가 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요. 달리기 되게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살이 조금 쪄가지고 그런데 달리기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예요. 1500m. 근데 대다수 운동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쳤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대다수가 가는 길을 같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만두게 하고 싶었대요. 왜냐면 옛날 분이다 보니까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운동 계속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잘 뛰었대요. 진짜 재능이 있었대요. 그때 2등도 진짜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승부욕이 이게 1등. 그래서 다음 대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연습하다가 인대가 나갔어요. 어쨌든 이 얘기 왜 했죠? 러닝메이트. PT. 그래서 이제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딱 붙으면 사실 운동이 굉장히 잘 되죠. 왜요? 혼자 헬스장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고, 하다가 너무 힘들면 속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운동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헬스장 안 가게 돼. 근데 PT를 딱 끊어. 겁내 비싸게 딱 끊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야지. 일단 아까워서. 자, 가면은 뭐 합니까? 헬스 트레이너들이 맨날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15개씩 3세트를 다 끝나서 자, 여기부터 하나씩 더 하면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더 하면 살 빠진다 말이면서 옆에서 막 시끄러워 죽겠어. 막 더 하래. 그러면 괜찮아 소리 질러. 하나만 더 애 낳는 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뭐예요? 진짜 빠져요. 그렇게 해서 최대치로 끌어내게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 그것을 keep going 하게 하고 최대치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링이 뭐냐면 아이에게 훈계하고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정해준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길 있죠. 그 길을 끝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얘가 힘이 빠졌을 때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오늘 열심히 해. 말 잘 들어. 수업 시간 늦으면 안 돼.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숙제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오늘은 그러면 이 컨디션에서 요 정도치로 하고 내일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어디 합니까? 목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멘토링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목은 교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 봅시다. 이거는 제가 강의 찍어놨으니까 그냥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이미 얘기 많이 들으셨고 아실 거라 여기까지 그림 딱 보여드리고 뭐냐면 학습 파트예요. 자, 그러면 학습.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학습의 파트를 분리시키는 것, 그거 굉장히 경계해요. 자, 두 번째,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것과 함께 그 신앙만 가르치는 것, 그거 굉장히 경계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학습은 사실은 신앙과 학습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학습은 사실은 말씀을 공부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고 영역이에요. 그런데 왜 공교육이 문제이냐면 그 공교육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배워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아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저거 진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관점이요. 그들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학습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배우는 것이 무엇이다? 학습이다. 그 기준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다. 그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습. 이게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배울 학자의 익힐습. 학습이라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50%예요. 자, 그러면 이 배운 것을 뭐 해야 될까요? 익혀야 돼요. 익혀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가면 유전을 배웁니다. 유전을 배우기 전에 남자와 여자 생식 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그 생식 기관에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 이유를 가르쳐요. 실제 난자가 배란이 되어져요. 난자가 배란이 되어지면 자궁은 뭘 하죠? 수정란, 아기가 거기서 자라날 준비를 해요. 그럼 거기 온도를 36.5도보다 따뜻하게 높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온몸에 있는 피를 모아요. 그리고 그 자궁 안쪽에 내벽에 뭐가 됩니까? 피가 한 겹 이렇게 탁 씌워져요. 자, 그런데 수정이 안 됐어. 난자가 살아있는 한 일주일, 한 3일 사나요? 2일에서 3일 살아요. 정자는 일주일 살아요. 그런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자가 배출이 되어져요. 난자가 배출되어진다는 것을 자궁이 인식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거기 쌓여져 있던 모든 내벽이 싹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게 생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가 피가 쏟아져 나오고 긴장과 이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생리통도 올 수 있고 혈액이 많이 분출되어지고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 남자들 다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런데 그걸 배워서 삶 가운데 이 친구가 생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배가 아플 수 있고 몸이 온도 차이가 나요. 몸에. 자궁과 나머지 몸에 온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배를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피가 나가면서 그러면 근육이 뭐가 됩니까? 수축이 다시 돼요. 그럼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할 때 뭐 하죠? 따뜻한 것들을 올려준다고. 이거 생물 1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배워서 시험 점수는 맞출 수 있어도 그것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서 그 상대를 배려하고 얘가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구나. 이런 과정 중에 있을 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이 따뜻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 학습하고 익힌 것을 가지고 그 삶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애들로 키워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생리 주기 외워요. 배란 주기 외워요.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 외워요. 정자가 살아있는 기간 외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은 7에서 10일이다. 땡. 정자가 살아있는 기간 뭐 이런 거. 그거 외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의 형태가 어때야 되냐면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돼. 그리고 더 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위 같은 것들을 배울 때에도 소화액을 배울 때에도 보세요.
우리 애들 밥 제때 안 먹으면 겁내 뭐라 하죠. 밥 제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중간에 밥 안 먹고 있다가 야식 먹고 있는 시기.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과학 수업하면서 정말 많은 신앙의 전수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17살에 만났거든요. 17살 말에 그러니까 18살 초에 1월달 2월달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과생이었어요. 이과생이었는데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 뭐냐면 제가 소 곱창을 진짜 좋아해요. 돼지 곱창도 좋아해요. 허파도 좋아해요. 너무 맛있잖아요. 돼지 위 이런 거 진짜 쫄깃쫄깃하게 맛있잖아요. 소 위. 근데 궁금한 거예요. 성분이 똑같아요. 내 위나 돼지의 위나 돼지 곱창이나 그 대장이잖아요. 돼지 대장이나 소장이나 내 대장이나 소장이나 성분이 똑같아. 근데 왜 내 대장은 소화가 안 되지? 주머니잖아요. 위가.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와. 그리고 소화액이 분비돼. 조물조물 해가지고 뭐예요? 소화시켜요. 녹아요 진짜. 근데 왜 내 위는 소화가 안 되지? 근데 제가 생물 시간에 수업을 배우는데 얘들아 입에서 앙앙 막 씹으면 아밀라제가 막 나와. 그럼 아밀라제가 분비되고 나잖아. 그럼 머리에서 딱 판단해서 바로 뭐 하는 줄 알아?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기 전에 신호를 딱 보내서 위에다가 뮤신이라는 걸 갖다 확 이렇게 겔포스 뿌리듯이 촥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나면 음식물 딱 들어오고 소화제가 나오면 이 뮤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호제 역할이래요. 그런데 이 뮤신은 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나오고 나면 얘가 만들어지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요 한 6시간 간격으로 먹는다요. 잘 보면 얘가 나올 수 있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침 안 먹어, 점심 안 먹어. 뮤신이 뭐 한 거예요? 혼일 한 거예요. 나왔는데 어이씨 소화액이 아직 안 나왔네. 점심 어이씨 얘 아직도 안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딱 나왔 또 안 먹었어. 에이씨 오늘은 영업 끝.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 저녁에 배가 고프다고 야식을 들이다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뮤신이 없는데 뭐가 돼요?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패티, 아제 막 이런 애들 나와. 그러면은 얘를 막 소화를 시켜요. 그럼 누구도 같이 소화돼요? 위도 같이 소화돼요. 위염이 뭡니까? 위가 같이 빵꾸 난 거예요. 우리 소화액에 뭐가 돼서 얘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제때제때 밥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네 위도 소화돼. 근데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생물을 배우고 나면 내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습의 과정이 없어요. 우리는 익힌 거, 배운 것, 그러니까 외운 것을 점검해요. 어떻게 해요? 시험으로, 사지선다으로. 그런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까지 이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점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우리 레베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교육에 정말 기독교 교육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이대로 배우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도덕성과 그 안에 윤리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른 채 점수화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이 배운 것들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접목이 되어지고 메이킹이 되어질 때 이 안에서 정말 참된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여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관이어야 돼요. 과학도 사회도 국어도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기록된 책이 필요한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필 드려요. 큐티합니다. 믿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국영수사과 나머지 교과서는 다 어때요? 그냥 일반 교과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에서도 아이들이 2가지 이념을 동시에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죠. 자 가봅시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커리큘럼과 하나는 그것을 익힐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기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홈스쿨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부모의 전문성이죠. 부모의 전문성. 우리가 실제 이런 전문 분야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단계, 그 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공동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멘토링과 자기주도와 독서이면 실상은 전문 교육인이 없어도 전문 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읽어낼 능력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어야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목. 자, 교과목 뭐가 있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기 전에 뭐예요? 이 전체 교과목이 뭘 이야기하는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학문은 제일 먼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면 나를 향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를 향한 이해. 자, 이 나를 향한 이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과정 가운데 나 알아가기, 나를 알아가기 이런 과정들이 교과목으로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요? 트리플 스쿨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인간. 자, 봅시다.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조직신학은 서론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론이에요. 성경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이 맞는가? 성경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맞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가르쳐요. 그 세 가지 가운데 그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있거든요. 타락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물론 중간에 성령론도 있습니다. 성령론을 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론. 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마지막 때는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중간에 성령론을 넣기도 하죠. 자, 어쨌든 봅시다. 이 부분이 저희는 트리플 스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는 답변을 잘 못해요. 예수님을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론 파트에서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한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삼위일체라는 아주 신비롭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과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 속성은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파트가 여기죠.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능하신 거 이런 거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무소부재하신 거 우리랑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속성.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과 그 결정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알아가고, 자, 그런데 인간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인간론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뭘까요? 창조된 인간. 대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떤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말이 좀 빨라졌어요. 빨리 끝내려고.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놨을까요?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수줍고, 때로는 뭐합니까?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받고, 순식간에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기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하나님 이렇게 날 지어놨을까요? 아니,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do not. 그런데 그게 do not이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그건 죄를 알게 된 너의 모습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내가 원래 너를 지은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창조된 우리의 인간 나타나 있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 지금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뭐요? 구원받은 인간. 자, 어쨌든 이렇게 참된 인간에 대한 이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죠. 나를 이해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 위에서 인문학이 쌓여지니까 문제인 거지, 신본주의 위에서 쌓여지면 나를 이해하는 학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를 써요. 제1챕터에. 뭘 씁니까? 두 가지. 성경에서는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자, 봅시다. 어쨌든 그런 나를 이제 뭡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내가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런 것들을 잘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문이 뭡니까? 국어예요.
모국어 있죠. 모국어. 영어든 프랑스어든 우리는 한국말이겠죠.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국어를 배우는 건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잘 말하고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배워요? 말하기 듣기. 그렇죠? 그 말하기 듣기가 수능까지 가요. 자, 우리 그 학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와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뭡니까? 사회과학이에요. 사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의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섭리를 배워가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자연세계, 자연과학.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는 배워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문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너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요. 저는 과학 공부하면서 사회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어떤 기계도요. 어떤 기계도 지금 우리 마이크 송교사님 아기 셋째가 당뇨라고 했죠. 그건 뭡니까? 당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당 조절이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돼서 몸에 당분이 많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거 빠바바박 줄이고 적으면 또 나와서 올리고 해서 항상성, 항상 유지돼요. 그 기계를 아무리 최첨단으로 발달해서 AI를 만드는 지금 이 시대에 당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인슐린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저는 항상성을 배우면서 와 대박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야 대박. 나중에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 이제 그 똥꼬를 여기다가 만들어놨으면 여기다가 만들지 않고 여기다 만들었으면 우리는 똥 쌀 때마다 머리 숙였어야 돼요. 아이 똥 싸러 간. 그러면은 코랑 가까워가지고 냄새 엄청 났을 거야. 하나님이 만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가장 선해요. 그 자리여야 해요.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 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따이씨 입이 잘 들어가는 밥에 잘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할 때마다 서로 야다다샤는 하나님 만든 것이 가장 선해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가장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 학문은 사실은 신앙과 별개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배웁니까? 인간사의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창조 시대가 지나고 블라블라블라 다 지나고 나서 포로기, 그리고 포로귀환, 여기 이제 막 그 선지자들 막 나오고 침묵 시대 열리잖아요. 400년간.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겠어요? 자, 여기가 뭐 이제 AD 33년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열리면 실제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서 BC 한 700년간 600년 경부터 고대 철학이 시작되어져요. 고대 철학. 이 고대 철학 때에 유명했던 사람이 뭡니까?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고대 철학에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자 인간의 생각의 흐름이 학문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의 생각의 흐름을 철학. 자,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신학이에요. 이 우리가 결국엔 뭡니까? 이 모든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의 교육이죠. 자, 교과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 배워요? 우리 국어 배워요. 국어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뭘 더하고 있습니까? 성경 트리비스쿨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추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뭡니까? 사회 과목에서는 윤리,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뭐 역사 이런 부분의 교과목이 있어요. 자, 그다음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자연의 과학 법칙들이 있어요. 철학은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실제
철학이라는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예술이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이런 게 다 철학사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바로크 시대 하면 우리 뭐부터 생각나요? 미술사가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미술과 음악으로 그 인간사의 생각에,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공부할 때. 몇 살이에요 지금? 19살이에요? 공부 시작할 때 각 교과목을 왜 배우는지, 각 교과목이 뭘 뜻하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이렇게 음악, 미술, 그리고 성경,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신앙과 학습은 절대 별개 과목이 아니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국어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국어부터 들어갈 거야. 일단은 봅시다. 국어. 졸리지 않으시죠? 진지해진 거예요? 아니면 졸려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살짝 가늠이 안 됐어요. 되게 진지해지신 것 같기는 한데 눈꺼풀이 많이 얇아지시고, 저도 어린애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성도가 졸려할 때 눈꺼풀이 얇아지는 거 나 딱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알고 딱 없는데, 지금 여러분 진지한 거죠 지금? 그렇겠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의심스러워. 자, 근데 이렇게까지 유쾌하게 수업을 하는데 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는 거면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진짜 피곤하니? 그죠? 여러분 진짜 너무 강의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이걸 배워요. 이걸 배우면서 애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고백해요. 쌤, 그런 거면 나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진짜 배워야 돼. 너 이거 안 배우면 진짜 바보 돼요. 애들이 진짜네요. 왜 근데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시작을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국어를 배우는 이유. 국어 진짜 꼭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진짜 옆 사람 답답해 죽습니다. 자,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딱 읽어봅시다. 시작. 잘 말하고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잘 말하고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잘 말했으면 좋겠죠? 제발 좀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했으면 좋겠는데, 몰라. 짱나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새끼는 맨날 모른대. 끄떡하면 모른다 그러고, 끄떡하면 왜 그랬냐고 하면 그냥. 그냥이래. 그래서 또 물어보면 싫어. 그냥, 싫어, 몰라. 이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3월드가 있어요. 그게 싫어, 몰라, 그냥. 야, 이거 할래? 싫어. 왜? 이거 해봐. 왜 안 하는데? 그냥. 그래도 해봐. 몰라. 이 세 마디면요, 다음 세대 대화가 다 돼요. 애들이 싫어, 몰라, 그냥. 자, 그런데 잘 말해야 돼요. 우리는 다르고 달라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면요, 사람을 흩트는 은사가 있어요. 가까이 안 가. 싫어. 저 사람 가까이 가기 싫다. 이렇게 흩트는 사람 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 거절도 참 이렇게 그래 그럼 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국어 공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되게 날씨 좋다. 근데 그래 진짜 날씨 좋네. 이 새끼야 나가서 놀자고 얼마 놀자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남자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자들이 앞머리를 자르고 나타나는 순간 긴장해야 된다고. 어때? 나 왜 변한 거 없어? 뭐라도 하나 찝어야 된다고. 근데 잘 봐요. 옛날에 응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응팔 드라마에서 어떤 예화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게 남자애들한테 막 물어봐. 자 봐봐. 지금 집에 페인트를 칠했어. 페인트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 그런데 밖에 문을 열면 매연이 엄청 들어와. 자, 문을 여는 게 좋을까? 그래서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코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 물어봐. 오빠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오빠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들어봐야 돼요. 몰라, 안 돼요. A 아니면 B, 문 연다 닫는다 뭐 하여튼 대답을 하나 해주세요. 다정하게. 닫는다 닫아라. 자 그러면은 여기 오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분 오셨죠? 아내분 오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없어. 그렇구나.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이거 보신 분 저분이지. 저분 보셨죠? 그쵸. 봤죠? 영민아 어떻게 할 거니? 닫을래 열래?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답을 얘기한대요. 닫아라, 열어라. 그런데 이 여자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닫든 열든 다 죽겠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너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아픈 거 아니니?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로 공감을 못하는 건데 역시 아줌마들이라 가지고 아마 정신 나간 소리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문을 열든 닫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처녀들한테는 다 통해요. 다들 맞아요 막 이런다고. 이 아줌마들 이거 진짜 애 키우느라 쩔어가지고 지금 열고 닫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지가 알아서 하겠지 막 이런 느낌. 잠깐 웃으라고 약간 이제 브레이크 됐죠. 보세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의도가 있어요. 그 안에 심중의 말이 있어요. 그것을 잘 캐치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저희 남편이 여기 이사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손이 갈라졌어요. 다 막 맨손으로 짐 옮기고 하니까 손이 다 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이코 선교사님 저 여기 손이 다 텄어요. 이랬더니 저는 뭐 약 발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죠? 야 나도 텄다? 봐봐. 괜찮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지. 그러니까 야 나도 텄다. 야 나도 텄다 해서 아유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머리 아파요. 너 왜 아플까? 이게 아니라 너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저기 개보린 있어. 먹어. 나도 알아. 니보다 더 잘 알아. 개보린. 나도 알아. 라는 거 지금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자녀들과도 안 되거든요. 뭐냐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의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걸 실제로 국어에서 연습하는 거 아세요? 국어 공부를 하면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잘 할 수 있게 돼요. 자 봅시다. 교과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 교과목 우리 영민이가 가장 지금 신빙이니까 너는 국어 교과목을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면 영민이가 많이 빨개지겠죠. 그렇죠? 이미 많이 빨개졌어요. 그렇죠? 절대 졸 수 없어요. 이름을 외운 저 사람은. 제가 이름을 외웠기 때문에 질문이든 뭐든 다 쟤한테 할 거야. 자, 봅시다. 이게 교과목이에요. 실제 문법, 화법, 작문. 그래서 이거를 화작문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학, 비문학. 잘 보세요. 문법은 뭐냐면 이런 걸 배워요. 의문, 이게 모음이에요. 자음, 이거 자음, 모음 이런 것들, 이것들을 의문이라고 얘기해요. 의문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품사를 배우고 그다음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져요. 그런데 이걸 왜 배우냐면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말은요 약속이 이미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문법. 영어로 내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I고요. 너가 뭐예요? You예요. 사랑한다가 뭐예요? Love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말 하고 싶다고 해서 문법 다 파괴하고 I you love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예요? 약속이 있어요. 배치가 있어요. 뭐예요? I love you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야지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문법을 배우고요. 화법은 그 문법을 이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떤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까? 자 봅시다. 화법은 이 담화라는 건 스토리예요. 자 스토리를 주제에 맞게 얘기하는 법. 그러니까 주제에 맞지 않은 엉뚱한 소리 지가 하고 싶어서 틱틱틱 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게 말하고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는 법.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 또 청자,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하는 법, 토론하는 법, 협상하는 법, 면접 보는 법, 발표하는 법, 연설하는 법. 그리고 그 언어에는 언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금 저 보세요. 되게 여러분이 열정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말도 있지만 제 제스처예요.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워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나는 말한다. 잘 말하는 연습을 배워요. 그게 이제 교과목으로 들어가면 실제 이런 것들 토론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법, 신문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 신앙이 좋아서 예배당에서 겁내 뛰어. 그런데 정작 토론장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해. 입 꾹 다물고 앉아갖고 열만 받아. 뭐 이거 안 되는데 정치가 저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인권 이거 성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 동성애 페미니즘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지는 크리스찬리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안 되는데 근데 말 못해요 잘.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학습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해석해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장문도 보면 동일합니다. 글의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장문을 한다는 건 글을 써서 내가 대화를 한다는 거죠. 글을 쓰는 연습을 해요. 글을 쓰는 연습을. 그래서 주제와 목적과 독자와 매체와 글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소개하는 글, 보고하는 글, 설득하는 글, 비평하는 글, 이거를 영민아 네가 다 배웠다? 그런데 이거를 국어 1등급 맞으려고 수업 시간에 배우다 보니까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글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글을 쓰는데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을 쓸 때에도 그 사람의 인격의 모독과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야?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잖아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는 배워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습 형태가 다 학이었어요. 배울 학. 그런데 이걸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리뉴전 공동체 애들이 한다사를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청자들이 생겼어요. 맨날 아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그 말하는 게 잘 안, 여러분 아시죠? 찬양인도도요, 맨날 모인 사람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막 400명 모여있는데 애들 찬양인도 해봐요. 느낌 달라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배움의 기회를 얻은 거야.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 하는 거, 네가 이 청자들을 고려해서, 애들이 그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특강 19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너 복음특강을 듣는 아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청자를 고려하게 해요. 얘들아, 복음특강을 준비할 때 너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첫 번째, 네가 어떤, 여기 지금 나와요. 뭐냐면 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이거부터 정해야 돼. 그리고 너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강의를 통하여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면은 애들이 그 목적을 정하게 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습이 되어질 수 있고, 학이 되어진 게 연습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글도 잘 못 써요. 내 안에 생각을 정리를 못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건 정리를 못한다는 거야.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건 정리를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정리의 기준이 뭐예요? 정리 잘해봐. 잘해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잘 못하셔요. 왜요? 내 안에서 몰라서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몰라서예요? 독서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몰라서예요? 아니면 제가 이 수업을 왜 하는 것 같으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 것 같으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하는 연습을 사실은 아이들도 해야 돼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많은 것을 정리해서 메이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소개하는 걸, 보고하는 걸,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게 장문 시간이에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주제가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이다 아니다를 나눌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 배워야 돼요. 진화론을 배워야 되는데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배우면 돼요.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건 뭐야?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 교육이죠. 자, 어쨌든 장문,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말하기예요. 말하기. 이거를 초등학교 교과목에서 말하기를, 문법 화작문을 말하기. 지금 수능 교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듣기예요. 잘 들어야 돼. 귀로만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오빠 내가 지금 손이 좀 텄어. 그럼 나도 텄다. 이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 그 안에 뭐요? 숨겨진 그 사람의 의도, 목적. 여러분, 문학에서는 뭘 파악하는 거냐면 정서, 감정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상, 기억나세요? 심상. 이 사람이 쓴 이 단어의 함축적 의미, 막 어디서 막 떠오르는 것 같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함축적 의미, 이 글이 암시하고 있는 것,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 막 이런 거 할 때 문학은요, 정서, 감정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파트예요.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는 것. 자, 그럼 비문학은 뭘까요? 비문학은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중에 정보를 파악하는, 이 파악이 똑같은 오늘 제 강의를 해도요, 이 강의가 적용이 돼서 삶 가운데 결과로 나와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들었다. 아주 강의 잘하더라. 아, 좋더라.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그리고 아이를 만나서 이전과 동일하게 숙제했어 안 했어? 이 새끼 딸 너무 시키네. 그렇게 말 안 듣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접목돼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게. 그래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또 하나를. 그래서 아까 독서도 기억나세요? 받아들인 게 3, 생각하는 게 2, 출력하는 게 1이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를 받아들여도 3개를 출력할 수 있게 가야 돼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자, 비문학은 뭐냐면 인문, 예술, 사회, 과학, 기술 이런 전문 분야의 글들을 읽어서 그 안에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비평적 사고 읽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여자는 앞에 나와서 왜 저런 얘기를 계속 안 그런데 아니면 또 이런 얘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이걸 내가 어렸을 때 배웠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걸 내가 지금 배우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데도요 사실은 이런 맥락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실제로 저희 선교사님들에게도요 글 쓰는 연습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소통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국어 점수를 높이는 개념이 아니라 소통의 개념이에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 얘기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푹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왜요? 어울려 살거든요. 그래서 학문에서 국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여기서 홈스쿨을 하든 공동체를 하든 국어 파트 공부는 진행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저희는 이 컨텐츠들을 트리플스쿨 책들 있죠. 그 안에 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형태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가지고 심상을 파악하고 이 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핵심은 어떤 책을 쓰느냐가 아니라 잘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말하는 연습 필요해. 근데 참고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질문과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컨텐츠를 뭘로 쓰면 돼요? 성경이나 아니면 실제 R.C. 스프롤이라는 굉장히 멋진 신학자분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자기 손주 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아주 재밌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는 신학자니까 말을 쉬운 말도 어렵게 하니까 신학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쉬운 말도 어렵게 우아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R.C. 스프롤이 쓴 어린이 동화 시리즈가 굉장히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 문학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도 뭐 하고 있습니까? 국어 공부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국어 공부가 필요하구나. 잘 말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해볼 수 있게 해야 하는구나. 맥락만 딱 잡아서 집에서 독서할 때 같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1시간 배우고 내가 다 알았다 이러면 제가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맥락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워밍업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와서 난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약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학은 정서적인 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교과서 갖고 온 거예요. 정서를 파악하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정서 파악. 그래서 그냥 일반 글을 읽을 때도 에리카 쌤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책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구원은 그거.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 얘도요. 정서를 파악하시면 참 좋습니다. 정서. 이 글을 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안에 있는 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질문을 정서 파악 질문을 많이 하시면 돼요. 공감 능력 많이 크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영유아 책 중에 저희 트리플스쿨 지금 정리된 것 말고 독서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 외부에다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달라 그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 아직 정확하게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막바지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우리 그 선교회 전체 창에다가 한번 공유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이 읽히면 각 연령별로 읽히면 좋은 책들. 그런데 그 책 중에 되게 좋은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그런 책인데 제목이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인 이야기를 딱 읽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쓴 편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거야 라는 편지처럼 그 저자가 글을 써요. 저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 상황에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비문학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교과 내에도 뭐라고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 글들을 많이 읽고 파악함으로써 우리 아이들도 설득력과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산만하고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딱 6학년인가 한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 아이 학교 공부 잘 못하죠? 근데 그게 태도가 그래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면 이런 학습들이 안 되어지면 상대 마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상태, 그래서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져요. 혹시나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교에서 하는 교과목을 굉장히 하대하는, 그러니까 low quality education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공부가 되게 열심히 국어 공부가 잘 되는 애들은 큐티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요. 그게 연습이 되잖아요. 왜요? 글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은, 암묵적 의지는, 정서는, 의도는, 이걸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그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애는 글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뭐 so what? 정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정보 파악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 자, 그다음 아까 글 기억나시나요? 요 그림. 요 그림에서 국어 파트 공부해요. 자, 사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루하지 않죠?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지루하기 때문에. 그 아세요? 강의하는 사람도 졸 수 있어요. 저 진짜 강의하다가 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신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졸면서 운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게 가능하다고.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좀 지루했었어요. 자, 사회교과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교과목 왜 하는 공부인지. 시작. 공동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하는 공부. 모여서 사는 이유가 그냥 잘 살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에게는 job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The work. 우리가 일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아요. 함께 어울려서 하죠.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한 사회가 형성되어질 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든 미국이라는 사회든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에 딱 태어나면 이 친구들이 배워야 되겠어요. 뭐냐면 그 사회는 가장 암묵적으로 그들만의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이걸 윤리라고 얘기하죠. 벌 받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벌 받지 않아요. 벌금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죠? 저 친구 참 이게 험한 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하네. 또는 버릇이 없네. 그래서 그 사람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사회가 쌓여져 있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 라고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추구해. 이거는 좀 지향해. 지향하고 이건 지향,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쌓여져 있는 그 사회가 얘기하는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권선징악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윤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는요 어떠한 일정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그 IM의 한다살의 문화가 있죠. IM 한다살에 오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일단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일어나서 뛰지 않으면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쳐다보고 낙인 찍는 그런 문화. 그리고 막 맨날 선교사님들 앞에 나와라 들어가라 찬양해라 뛰어라 막 기차하고 뭐냐면 일종의 문화예요. 그게 법은 아니에요. 근데 일종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중국은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나요? 음식점에 갔는데 제가 한 17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는 밥을 먹고 나면 이거를 내가 갖다 줘서 치우지 않고 그냥 나가요. 왜냐하면 이걸 치워주는 사람이 잡이 따로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밥을 제가 선교지에 가면 맛있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른데도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근데 나올 때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왜요? 손님과 남자가 먹은 것을, 남은 것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그날 그 끼니를 못 먹었어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회마다 문화가 있어서, 근데 그 문화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밥을 못 먹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윤리와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건 절대 안 돼.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거야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운영하는, 이것을 법과 정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를 명시하고 있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쭉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정말 많은 그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영역들을 좀 간과하는 형태들을 좀 제가 좀 경험을 했었어요. 한국에 지내면서.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적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 배우면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배워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법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목 한번 열어드릴게요. 윤리, 사회문화, 법과 정치, 지리는 제가 좀 빼도록 할게요. 지리를 빼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흘러온 역사를 배워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여러분 딱 보니까 겁내 배워야겠죠. 이거 진짜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교과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게 윤리입니다. 윤리 파트는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인간, 그리고 동양과 한국, 서양, 사회. 사실은 보면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들이 동양과 한국의 윤리 사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배워요. 그런데 이 윤리, 이들이 가르치는 윤리가 뭘까요? 세속적 관점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챕터 한번 보실래요? 인간의 행복과 질서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적 기준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의 운동을 일으키자. 진짜 인간이 참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편적 윤리, 뭐 참된 신앙,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어쨌든 자, 제가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개인과 문화와 계층과 뭐 이런 것들, 자, 배울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인간의 사회와,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 관점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20년간을 쌓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탁월한 자가 되려면 이런 세부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를 배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교과서를 배우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답을 내야 될까라는, 뭐가 필요할까요? 멘토링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신학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스쿨 정말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자, 인간과 사회의 과정들, 사회적 뭐에서 일탈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위 문화와 대중 문화, 뭐 문화의 변동, 사회 계층. 자, 여기 보십시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배워요.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 리더가 제발 이런 데에 대해서 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강을 아이들과 강의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윤리 수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회문화 수업이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얘들아? 봅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법과 정치 파트에서 이제 아이들과 공부하는 그 컨텐츠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요 파트 공부할 때 여기도 이제 챕터는 이렇게 여기 보면 진짜 근데 진짜 배워야 되는 거 많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특별히 홈스쿨 하시는 분들 저걸 나보고 다 하라고 이런 저 여자가 지금 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학교가 생겨난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산업혁명 시작되어지고 나서 학교의 태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채 200년, 30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100년도 안 됐죠. 우리나라는 학교라는 공교육 퍼블릭 스쿨이라는 형태가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실제 이 학교 전에는 그러면은 지식인이 없었나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기록되어진 책이요.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요. 구전되어지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기록되어진 책을 통해서 그 사회의 현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발전시켜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자녀 양육과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과정이 실제로 학습을 별개로 진행해야 될 게 아니라 학습 이퀄 신앙 파트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을 아주 퓨어하게 배우죠. 퓨어하게 배운다는 건 순수하게 신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면 다들 경험적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당장 제가 여기 처음 봬요. 그죠? 저는 오늘 처음 봬요. 저 혹시 아시나요? 그쵸 처음 봬요. 그럼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면 이분을 모르는 상태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 우리 종아님 이름부터 알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하나님 이름이 뭐야? 하나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너무 몰라요. 그리고 경험적 하나님 또 아주 진짜 세 발의 피만큼 경험한 수련회 가서 몇 번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나 봐요. 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다들 공부를 좀 못하셨나 봐요. 대답이 많이 없으시네. 이럴 때는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잘한 게 되죠. 아까 그 이휘재 그거는 모르는 척 그렇게 잘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또 공부를 잘하는 척을 안 하셔요. 자, 사실은 학문을 암기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만 파악이 되어지면 실제로 그 학문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내게서 소화되어져서 이 그 타락한 절망의 늪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하나만 가지고 내 모든 학문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답을 도출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파트에서 저희 학생회를 구축을 할 때도 얘들아 학생회라는 건 다스리는 곳이야. 다스리는 곳. 그래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잖아 얘들아. 정치하는 곳이야.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기관은 항상 이거는 저 여기 있죠. 어디지?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도 이제 하나 배우는 파트가 대문화 구조 현상 일탈 집단. 우리가 어떤 집단을 형성했을 때 나오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사회 집단과 그 의미, 사회를 조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기관을 조직할 때 꼭 있어야 되는 이 절차들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도가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학생회를 아이들이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냥 잘 해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어떤 법을 만드는 기관과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관과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 나뉘게 됐어요. 그러면 학생회도 사실은 규칙을 만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 규칙이 옳은지 틀린지를 그 규칙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 수행하다가 이게 이 규칙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이 기관으로 다시 해서 규칙을 개정하거나 또는 규칙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션 되어져서 이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아무리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를 배웠어도 법과 정치를 배웠어도 이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배우느냐 보다 실제 그 교과목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생각하는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멘토는 누구여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해 가고 있는 한 멘토가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는 그곳이 홈스쿨 가정이라면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단언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의 교회라면 교회고요. 그 공동체라면 공동체이고 어디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인큐베이팅 팀은 축복합니다. 우리 인큐베이팅 팀은 이거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을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제 강의를 좀 마무리할게요. 아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저희 2시간 들은 거 아세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정말 국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농담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이거는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신앙과 학습은 별개가 아니다. 사실은 신앙이 기준되어져서 학습이라는 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배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교과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차근차근 지금 15년째 달려왔고 향후 15년간을 달려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30년이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 모든 교과 과목을 하나님 관점으로 쓰여진 그 책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 충분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컨텐츠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신앙이었어요. 이제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내놓으라고 빨리 그거 있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놓을 게 없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사역을 하자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저희는 15년 걸렸는데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그 요즘에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엄청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요리를 되게 잘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우리 유하님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요리 이제 잘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리 못해도 레시피 유튜브에다가 백종원 된장찌개 딱 치면은 딱 나와요. 그대로 하면은 웬만큼 맛이 보장돼요. 옛날에 남편들은 진짜 불쌍해요. 와 초창기에는 사랑한다고 맛없다고 말도 못하고 그 짠 거 뭐 한 거 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미역국에다가 토마토를 넣었다가 저희 남편이 되게 진지하게 이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엄마가 쓰레기를 만드셨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율도 모르고 이러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요리할 시간만 있으면 웬만큼 다 잘해요. 레시피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요리 실력이 좋아지려면 10년에서 20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레시피를 배워서 되게 단축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 최고 기록들이 계속 줄어들죠. 왜요? 배우니까. 옛날에는 달리기도요. 100m가 막 한 13초 만에도 진짜 잘 뛰어요. 요즘에는 6초, 5초 이렇잖아요. 왜요?
달리기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배워서 한 번에 그냥 딱 뛰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마치 요리를 잘하려면 10년간을 손에 익혀서 해야 될 거를 백종원 레시피 보고 사실은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배움의 힘이에요. 정리되어져 있는 레시피, 방법을 배우는 것의 힘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리고 간대. 왜요? 첫째 딸은 나도 힘들었고 얘도 힘들었어. 그리고 나도 막 승질. 둘째 딸은 첫째 키우느라 힘들었고 둘째 키우느라 힘들었어. 셋째는 여러분 아시죠? 첫째 때는 애가 울면 간다 기다려 엄마 분유 타고 있다 막 난리가 나는데요. 셋째 정도 되면 어떻게 되세요? 막 울잖아요. 울어도 돼. 저 그랬죠요. 할 거 다 하고 그랬죠요. 가서 먹이고. 애가 여유롭고 성품이 엄마가 당황스럽지 않고 엄마가 익숙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 양육에 우리가 교육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빠 되기 전에 우리 저기 맨 뒤에 계신 아버님 단가라 너무 예쁘게 입은 아버님 혹시 아기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그 아이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애. 그 아이 태어나기 전에 걔 기저귀 몇 살에 떼는지 아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애를 낳아요 우리는. 진짜요. 어머니 저는 아기 낳기 전에 아기가 하루에 분유를 얼마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병원 가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간호사가 알려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한 번에 아이들이 40에서 60ml를 먹는 거야. 시대가리만큼 먹더라고요. 난 이만큼 먹는 줄 알았죠. 요만큼 먹고 한 시간 만에 또 울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몰랐어요 그런 줄. 근데 몰라서 애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주여. 자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아이들한테는 상처와 이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애는 다 컸어요. 내가 더 이상 해줄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뭘 하자고 모인 거냐면 이걸 하나하나 모아서 이게 레시피처럼 하나의 교육이 돼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이거 배워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사단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걸 제일 싫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 모르는 또 다른 한 아이를 낳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키워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전쟁의 제일 선두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앞에 좀 서서 강의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지요? 네, 제가 2시간을 꽉 채워버렸고 마이크 손에 왔다가 그냥 가셨는데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